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일부 섹터, 뭐 2차 전지 쪽을 전기차 쪽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시장 자체에 상승하는 업종이 상당히 좀 손에 꼽는 하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좀 오늘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저는 뭐 자동차 부품 쪽 오늘 좀 조정이 큰데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편집할 종목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이제 리뷰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요. 이번 달 최고가 수익률 현재 1등 중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M플러스입니다. 자, EM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이틀 전이었나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기술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16,300원까지 도달하는 등 계속해서 좀 추세를 강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에서 계속해서 좀 음봉이 달리면서 지금 6%대 가까운 장대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우선은 우리가 뭐 패턴적인 부분들로 농가면 하락 장악형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5일선 정도 이탈하면은 좀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5일선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5일격 좁혀가는 부분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유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패턴적인 캔들 패턴을 한번 본다면은 우선 하락 장악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이제 저점 이 당시에 편입을 하고 나서요. 바로 이제 2차 목표가 단기간 내 빠르게 2차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이지만, 자,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객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게다가 저는 아까 이제 정성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기 어려운 구조라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외적인 부분들에서는 손을 좀 잡을 가능성, 또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단체 관광객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허용이 되지 않는 국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말 그대로 사후 면세, 환급 쪽 관련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의 우리나라 또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열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전에 이제 2021년도에 고점 부근 얼마였냐면은 4,445원인데 거의 지금 돌파 임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도 요즘에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우호적인 분위기로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 만큼 이쪽 기업들 뭐 이런 화장품이나 좀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중국 쪽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동사에 또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이전에 고점 부근은 좀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지금은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11선 매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선 정도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그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 이제 제가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테마, 뭐 섹터, 업종을 보시면 제가 자동차 부품하고 원전 쪽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하기도 했었고, 우진과 한신기계와 같은 제가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이 어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시장도 쉬어가고요. 또 어제 좀 상승폭이 또 컸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전 쪽 관련된 이슈는 살아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뭐 이런 조정은 일시적인 뭐 전일 상승폭 확대에 따른 뭐 소화 과정으로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저점에서 상승하기 전에 사실 뭐 현대공업이나 KB 오토시스, 그리고 뭐 SL
폴라리스 세온과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저점에서 좀 편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 현대차와 기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좀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GV70 자동차가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 내 이 자동차 생산 을 오히려 더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앞으로 나와줄 수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하게 된다면, 미국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형테크가 이제 그나마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 바로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낙폭이 조금은 키워가지만 오히려 저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더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하나를 편입을 할 겁니다. 자, 현재가는 61,600원이고요. 종목명은 현대위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은 분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매도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매수도 예술적으로 하면은 매도도 당연히 예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아무리 자동차 이 악재가 단기적 악재가 떴다라고 할지라도요 업황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국가에서도요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판매를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좀 고점 대비 눌려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편입을 해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 이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산 이슈 나쁘지 않거든요. 업황도 나쁘지 않고요. 또 게다가 이 전기차 공장, 조지아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설립을 하게 된다면은 협동 로봇이나 이송 로봇 같은 것 같은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또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보고 그리고 나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요즘에 주가 지수가 워낙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PER이나 PBR, 특히나 퍼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EPS, 우리나라 코스피 EPS 성장률이, EPS 전망치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미 주가 지수 자체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이 높다라는 그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이 멀티플, 이 밸류에이션 체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선행 퍼나 PBR 밴드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파동을 한번 만들었다가 지금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밸류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리 자체, 이 주봉 차트입니다. 이전에 한번 강하게 쌍고점을 형성을 하다가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주에 장대양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일목균형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한번 단기적으로 땡겼던 종목이 쉬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공략 서서히 모아가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자동차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런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이슈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 받아보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등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이제 어제도 미국 증시 흐름이 그랬지만 최근에 미국의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장중에 보합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은 일단 경기 회복의 속도와 관련해서 아직은 조금 속도를 내는데 좀 이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경기 회복되기 전에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동차주도 그렇고 IT주도 그렇고 경기 관련주이니까 하반기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시점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보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서서히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또 게다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5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가능성도 물론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6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다소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아직까지 6월달 FOMC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고요. 앞으로 뭐 확인해야 될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도 많이 남아 있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전부터 워낙 이슈가 반복됐던 부분들이라서 뭐 자동차 업종은 그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을 했던 그 업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드리면은 64,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77,000원 그리고 손절가 52,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